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시려나? 예,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아마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실 거예요. 따로 외장 마이크를 장착을 해가지고. 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 또 방송이 계속 튕겨나가가지고 한 3분 정도 늦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초롱방송 제 4회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평소보다는 좀 더 이렇게 제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지 않으실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외장 그 마이크를 좀 장착을 해놔가지고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몇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뭐 좀 적더라도 불타는 금요일인지라 좀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건 적건 간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낯익은 닉네임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아, 밀덕에게, 아, 제가 이게 슬픈 데를 제가 제가 찔렀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금요일 날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좀 다들 좀 빨리 이런 약속도, 여자친구랑 약속도 좀 만드시고 하셔야죠. 이게 그 금요일 날 이렇게 시커먼 사내들끼리. 근데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1회차부터 지금 3회차까지 방송을, 어저께까지 3회차까지 방송을 했는데, 그 저희 방송을 재미나게도 여성분들이 일부 이렇게 방송을 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7분 정도, 5분에서 7분 정도가 매 방송마다 5분에서 한 7분 정도 그 꾸준히 오셔서 보시고, 물론 뭐 금방 나가실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보셨더라고요. 물론 엄마 아이디라도 생각을 했는데 20대 30대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무튼 좀 새로웠던 그 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이제 조금씩 들어오시는데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예고를 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소형 핸드건, 여러분들 소형 핸드건 소형 핸드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에어건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소형 핸드건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총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초롱방송국이 이제는 오늘로 횟수로는 5회를 맞이했고요. 이제 정식 방송으로는 4회차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성원 속에서 이렇게 방송이 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는 이제 정기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번 정규 방송 때는 그 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일주일에 3회 정도씩 정규 방송을 10시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도 방송을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 손바닥 안에 들어갈 만한 조그만 핸드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거창하게 설명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총이 발달하면서 이 총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면서 발달하면서 항상 그 총기라는 것은 항상 굉장히 사이즈가 컸었다가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화승총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머스케티어나. 근데 기술이 발전하고 또 어떤 가볍게 휴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욕망이 커지면서 총기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했죠. 예, 나중에 스나이퍼건도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총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화승총도 작은 총도 나오고 점점점 아마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좀 작게 만드는 거는 크게 만드는 것도 어떤 그런 본능도 있지만, 자기가 간직하거나 지니거나 관리하기 편하려고 점점 물건을 소형화 추세 시키는 거는 아마 인간의 하나의 또 본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의 생존과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총기들이었는데, 총기들이었는데 그 작은 총들은 그래서 현대화된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총기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어, 작은 총들은 상식적으로 작으니까, 짧으니까 필연적으로 명중률도 떨어지고 집탄성도 떨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총기들이 왜 인기를 얻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옛날 서부 시대 때라든지 옛날 옛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총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자체가 오픈돼 있었어요. 보여지고. 그러다가 점차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총을 대놓고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나 군인들이 총을 이렇게 대놓고 갖고 다니지,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총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추세 때문에 점차 작은 총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럼, 예, 우리 세븐스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들 중에서도 사복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경찰들 중에 비번인, 휴일인 경찰들도 항상 습관적으로 몸에 총기는 이렇게 휴대를 해요. 그리고 사복경찰들도 몸에 총기를 휴대를 하죠. 그런 어떤 사복에 이렇게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점차 작고 정확한 명중도가 높은 총기가 이제 점차 개발돼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거 외에 가장 원초적인 거, 미국이라든지 일부 유럽의 총기 자율화된 나라에서는 총을 지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미국도 총기 위에서 세워진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마다 수만 명이 총으로 다치거나 죽는데도 불구하고 총기를 완전 불법화시키지 못하고 통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 자체가, 미국이란 나라가 총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거친 황무지에서 살면서 생존과 직결되는 어떤 장비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토대가 쌓여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에 대한 강도 사고라든지 우발적인 어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휴대하기 좋고 가볍고 사고 안 나는 작은 신뢰도 높은 총들을 선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총기 회사들 도표를 좀 보시면은 정규적인 어떤 콜트 450이나 베레타나 뭐 이런 글록 17이라든지 정규 사이즈 4인치에서 5인치 사이의 총열의 정규 사이즈 총들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의외로 굉장히 작은 3인치짜리 작은 권총들이 훨씬 더 많이 팔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 있겠지만 그, 그, 그 총기를 제일 많이 사는 분들의 수요층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호신용으로 지니기 위한 용도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건 매니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문적인 건 매니아들은 그 소형총도 사고 다른 다양한 총도 사겠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총기에 접할 기회는 바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일반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총에 관심은 없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총들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히 오늘 그래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총기가 핸드건 자체가 총이 작아지면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단점이 먼저 생기겠죠. 일단은 총열이 짧아지면은 쏘면은 엉뚱한 데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즉, 명중도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 미국에서 조사된 그 자료를 근거로 보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발적인 총격전이 발생되면은 그 거리가 뭐 10m, 20m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항상 7m 이내에서 우발적인 총격전이 발생한다고, 보통 가까이에선 2, 3m에서 총격전이 발생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호신용 권총들도 충분히 그 거리 내에서 자기 몸을 지키거나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중도는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짧은 총들도 자기 몸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출을 하게 되죠. 그 장탄수도 보통 평균적으로는 7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장탄수도 그렇게 뭐 15발, 기본적으로 뭐 7발에서 15발, 뭐 20발, 뭐 많은 핸드건들은 막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도를 만나가지고 위급 시에 쏠 때는 강도 대여섯 명을 상대할 일은 없고요. 보통 한 명, 두 명인데, 실제로 격발되는 수도 3발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소형 핸드건으로도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요즘엔 물론 작지만 총알이 많이 나가고 정밀도도 높아진 기술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작지만 강한 총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여러 메이커에서. 추세가 또 그렇게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릴 핸드건이 뭐였냐면은, 자, 오늘도 당연히 그 글록 26은 아니고요. 제가 글록 26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건 순수히 불공평하게 제가 좋아하는 쪽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보이십니까? 예, 바로 스미스 웨슨 M36 칩 스페셜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팔린 핸드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가장 많이 팔린 리볼버 중에 하나가 아닐까. M36 스미스 웨슨 M36 리볼버 같은 경우는 꽤 만들어진 지 오래됐어요.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50년대 정도에, 50년대 이전에 개발된 총이고, 단순하고 고장률 극히 적고, 또한 작기 때문에 그 휴대성도 높고, M36 칩 스페셜 중에서는 또 보디가드라고 아예 이 햄머가 생략된, 햄머가 뒤에 있는 햄머, 제끼는 햄머가 생략된 총도,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햄머가 생략되고 옷에서 빼는데 주머니에서 걸리지 말라고 햄머가 생략된 더블 액션 온리의 보디가드라는 핸드건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소형 핸드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핸드건은 M36이었고요. M36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에어건화가 몇 군데 회사에서 에어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곳은 여러분들 리볼버의 명가라고 불릴 수 있는 다나카. 리볼버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종류마다 틀립니다. 에어건 기준으로 봤을 땐 마루이라든지 다나카 리볼버들은 대부분 10발에서 12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X 카트리지에 탄피에 집어넣는 거는 원래 제 총의 장탄수만큼 들어가죠. 칩 스페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5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삐비탄도 5발 나갑니다. 그리고 뭐, 근데 아무튼 이 M36 같은 경우는 다나카라든지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루신이라든지 그 외에도 옛날에 뭐 옛날 메이커에서 조그만 저 크라운이라든지 정말 여러분들 듣도 보지도 못한 메이커에서도 몇 군데 내놨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말 매니아들이 즐길 만한 손놀이감으로는 역시 다나카와 이 마루신 제품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M36 칩 스페셜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 외에 뭐 고쿠사이라든지 여러 메이커, 리볼버로 유명한 메이커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리볼버를 꾸준히 개발하고 생산하는 곳은 바로 이 마루신과 다나카 제품이고요. 다나카 제품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역발상을 해가지고 실린더에 탄피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실린더 자체가 아예 가스탱크가 돼가지고는 굉장히 기화율도 높이고 파워도 굉장히 높였죠. 이 페가서스 시스템을 페가서스 시스템이라고 개발을 해가지고 다나카가 콜트 싱글 액션 암이라든지 뭐 대형 리볼버부터 시작해서 M36 같은 작은 리볼버까지 다양한 리볼버들을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큰 인기를 얻어서 많이 팔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꽤 많은 양의 다나카 리볼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다나카 리볼버의 성공에 힘입어서 그 시스템을 좀 카피해가지고는 도용해가지고 만든 곳이 바로 마루이, 좀 저렴한 플라스틱 마루이 리볼버 시리즈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루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메이커예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메이커인데, 순수하게 삐비탄을 날려보내는 파워나 사거리는 굉장히 떨어져요, 능력은. 그렇지만 실총에 대한 그 포스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총에 대한 포스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마루신 오늘 M36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매뉴얼이랑 M36이 보이죠. 자,
M36 이 마루신 리볼버도 당연히 KC 인증 마크가 찍힌 정식 통관 제품이고요. 그리고 모의 총포가 아님을 그 총포협회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은 안전한 여러분들이 즐기시기에 딱 좋은 핸드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쁘죠? 그립은 고무로 고무 하드 러버, 그러니까 딱딱한 고무 재질로 해서 미끄럽지 않게 아주 그냥 잘 세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재질은 헤비웨이트입니다. 마루신 M36 리볼버가 일반 ABS, 가벼운 ABS 버전도 있고 헤비웨이트 버전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헤비웨이트 버전이라 좀 묵직해요. 그렇죠. 집탄율은 사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파워도 그렇게 세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일본의 모든 에어건들은 안전장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리볼버 같은 경우는 그 안전장치 실총에서는 따로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요. 스미스 웨슨 자체는 워낙 저기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마루신이나 다나카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이 총의 자체의 어떤 모의총, 왕구용 총의 어떤 그 법률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이 탄창을 이 매거진 캐치라고 할 수 있는 이 탄창 멈치를 뒤로 반대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햄머 있는 쪽으로 밀어주면은 지금 밀렸죠? 그러면은 햄머가 작동이 안 됩니다. 방아쇠도 작동이 안 되고요. 이게 안전장치가 걸린 겁니다. 다시 이제 사격 가능한 위치로 놓는다면은 평상시, 정상적인 위치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딱 소리 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더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가게 되면은 더 눌러주면은 이렇게 실린더가 해체가 되겠죠. 스윙처럼. 그래서 실총처럼 이렇게 실린더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감격할 만한 장면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탄피가 이렇게 카트리지가 5발이 딱 나오죠. 총은 잠깐 놔두고요. 그래서 카트리지 같은 게 X 카트리지라고 그래가지고 마루시는 원래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90년도였으니까요. 제가 마루신 리벌버를 처음 본 게 90년도에 제가 접했는데 그때도 이런 탄피에다가 하나하나에다가 앞에다가 삐비탄을 끼워가지고 장전을 하는 카트리지식의 리벌버를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때깔은 되게 예뻤어요. 미드나잇 볼루 버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탄피는 이렇게 리얼하진 않았고요. 탄피는 좀 가내형 탄피로 탄피만 보이고 위에 안쪽에 이렇게 삐비탄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는데 문제는 카트리지 재질은 탄피 부분은 황동, 탄두 부분은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생겼죠. 예쁘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실총과는 전혀 다른 구조고 이렇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전혀 뭐 개조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전무하고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에어건을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다나카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빈 실린더가 이렇게 딱 보이죠. 아주 예쁘고요. 대신에 다나카 같은 경우는 실린더가 리얼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실린더 자체가 가스탱크이기 때문에 기화율도 높고 가스 시스템도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좋다라는 거. 대신에 마루시는 옛날 왕구처럼 가스 탱크가 손잡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가스 주입구가 보이시죠? 손잡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총보다는 약간 그립이 좀 통통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디플로매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실총 그립은 쓸 수가 없고요. 좀 그게 다나카 같은 경우는 리얼 사이즈이기 때문에 K 프레임이나 J 프레임이나 뭐 이 프레임들이 다 리얼한 실총과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립이 다 실물 그립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물 그립을 구해서 세팅하는 맛이 있는데 마루시는 좀 안타깝게도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마루시는 마루신 전용 우드 그립이 따로 옵션으로 구하셔야 돼요. 마루신에서도 나오고 다른 옵션 회사에서도 내보내니까요. 그런 건 구하면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스윙 아웃이 됐고요. 다시 여기에 이제 장전을 할 땐 이제 삐비탄을 넣어서 실린더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발씩 두 발, 세 발,
저는 여기서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파워 브레이크와 칼라 파트는 항상 준수하면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즐기시라고 항상 저는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5발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5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해서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6발을 넣게 되면은 이건 38 스페셜 실총 같은 경우 기준으로 38 스페셜 탄을 쓰기 때문에 탄 자체가 작은 탄은 아니에요. 이게 작은 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6발이 들어간다 그러면 더 필연적으로 더 커지겠죠. 더 두꺼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5발을 집어넣고 이제 부피를 줄인 겁니다. 해서 실린더를 장착하면은 이제 발사 준비가 끝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이 발사 방식은 핸드건은 스미스 웨슨 이 M36 칩 스페셜 발사 방식은 해머를 뒤로 당겨서 장전을 하고 기다린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면 발사가 되는 싱글 액션 방식도 되고요. 혹은 그냥 방아쇠만 좀 무거워지긴 하지만 약간 무거워지긴 하지만 방아쇠만 그냥 당겨가지고 발사가 되는 더블 액션 방식이 됩니다. 방금 뽕 하고 소리가 났죠. 자, 이런 식으로 싱글 액션 그리고 더블 액션. 근데 사실 제가 쏴보니까 파워라든지 사거리는 뭐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전통적으로 싱글 액션으로 쏘는 게 약간 한 10% 정도는 더 센 것 같아요. 더블 액션보다. 그리고 빵, 빵. 이런 작으면서 동양인 손에도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도 쏙 들어 한 손에 정말 딱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로 인해서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얻는데 누구한테 인기를 얻느냐? 저 같은 덩치가 작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까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스미스 웨슨 M36 칩 스페셜 같은 경우는 여자들 핸드백에서 심심치 않게 호신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총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일반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총기 중에 하나가 이 스미스 웨슨 M36 칩 스페셜이라는 거죠. 어유 고맙습니다. 근데 별풍선 같은 거 이거 그 너무 많이 쏘지 마십시오. 부담되시니까요. 그래서 그 이런 칩 스페셜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여러 그 해외 포럼들을 찾아보시면은 오히려 이 스미스 웨슨 M36 칩 스페셜 자체가 근거리 7m 이내의 근거리에서 사격을 할 때 있어서는 오히려 신속하게 빨리 빼가지고 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장비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글록 26이라든지 그런 작은 핸드건들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권총들은 사실상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자동 권총들은 그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다수는 그 안전장치를 먼저 걸어놔요. 장전을 시킨 다음에 안전장치를 건다든지 아니면 위험하니까 아예 장전을 안 하고 약실을 비워놓고 탄창만 끼워놨다가 위급시에 슬라이드를 당겨서 쏘는데 손이 가는 거죠. 시간도 빠르고 시간도 더 지나가고 예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아니면은 작은 호신용 핸드건을 누가 장전을 한 상태로 그걸 안전장치 걸어가지고는 콕 앤, 아,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장전을 한 다음에 안전장치 걸어서 갖고 다니는 거는 사실, 원래 전문가들은 그거를 권장을 하는데, 사실 사람 심리라는 게 좀, 그렇게 되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디코킹은 설명을 드릴 건데,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대다수는 그냥 실총 실탄을 매거진 탄창에 껴가지고는 약실은 비워놓은 상태로 다녀요. 오발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필요할 때 꺼내면서 슬라이드를 제껴서 장전하면서 쏘는 건데 이게 의외로 이게 좀 불안하고 하니까 그래서 나온 것들이 작은 자동 권총이면서 더블 액션 온리 권총들도 있습니다. 아까 그 방아쇠만 당기면 발사되는 더블 액션 온리 권총은 해머가 뒤로 이제 이거는 자동 권총이 아니니까요. 자동 권총이 아니니까 그런데 해머를 장전을 한 상태에서 디코킹 레버를 돌리면은 해머가 뒤로 갔다가도 안전하게 앞으로 온 상태에서 그렇게 디코킹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 심리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덤덤한 경찰들처럼 무덤덤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약실에 장전한 다음에 아무리 디코킹을 해놔도 약실에 실탄을 장전한 상태로 갖고 다니는 거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게 심리적으로 위협감이 느껴져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그렇게 안 가져가고 더블 액션 온리라도 장전이 아닌 항상 약실을 한 발씩은 비워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탄창만 끼우고. 근데 리볼버는 그게 아니죠. 리볼버는 그게 아니죠. 항상 모발 사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를 해요. 물론 극단적으로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이게 당겨져가지고 더블 액션으로 발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싱글 액션은 방아쇠가 가벼운 편인데 더블 액션은 싱글 액션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힘이 필요해요. 즉 인위적으로 어디에 걸려가지고 옷에서 빼거나 뭐 핸드백에서 어떤 거에 걸려가지고 발사될 확률이 사실상 제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볼버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있어서도 거의 뭐 오발 사고는 제로라고 할 정도로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호신용 권총은 작은 스너비라고 그러죠. 그 사복 경찰들이 작은 저 무릎 저 발목에다가 보통은 얘를 많이 발목 그 홀스터에다가 해가지고는 백업용 핸드건으로도 많이 쓰고 일반 사람들은 호신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시라고 이게 시중에서 국내에서도 정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정식으로 수입이 돼가지고 판매가 됐었어요.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은 뭐 재고 있는 곳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간히 중고 시장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라고 실총도 이런 동일한 방식이라는 거 다만 지금 제가 손에 들고 보여드리는 거는 에어건이기 때문에 에어소프트건이기 때문에 국내 법규를 준수하는 에어소프트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개조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 중에 하나가 이 리볼버죠. 어떤 상황에든 발사가 되는 걸리거나 뭐 이런 상황이 없으니까요. 탄피가 찌그러져서 불발이 되더라도 바로 다음 방아쇠를 당기면 바로 또 방아쇠가 되는 거니까요. 아니요. 방아쇠만 당기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발사되는 거는 이거는 더블 액션. 지금 방아쇠 뒤에 햄머를 이렇게 뒤로 코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는 게 싱글 액션입니다. 리볼버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리볼버들이 이런 식으로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을 다 지원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싱글 액션 암이라는 싱글 액션 전용 리볼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군대에서도 389경 권총 리볼버 해가지고 M10 권총을 유견발 경찰이 쓰는 M10 유견발 리볼버를 좀 짧은 걸 수입해가지고 또 저기 사단장 고위 장군들한테도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사단장님들도 칩 스페셜 5연발 칩 스페셜도 쓰기도 합니다. 다양해요. 제가 목격한 바로는 실제 칩 스페셜을 이렇게 대롱대롱 허리춤에 가벼우니까 허리춤에 매달고 계시는 사단장님이나 군단장님도 계셨고요. 경찰들은 M10 리볼버라고 나중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그 M10 리볼버 같은 경우는 그 M10도 여러 종류의 유견발 389경 리볼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쓰는 M10 리볼버는 스미스에 쓰는 M10 리볼버도 있고 또 브라질의 타러스사에서 만든 M10 리볼버도 있고요. 하드베럴.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관리만 잘하면은 이 4인치짜리 이 M10 유견발 리볼버도 잘 맞아요. 제가 이제 취재 기자로 모 경찰서에 출입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이렇게 출입하면 그 친구들이 정기 사격하는 날이 있어요. 간부들. 내근직들 뭐 정기 사격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맨날 출입을 하니까 가면은 아유 김 기자 가가지고 같이 사격 좀 하시죠. 우리 과장님 지금 바빠서 못 쏘신다는데 대신 좀 쏴주시죠. 이런 식으로 같이 가가지고 저도 좋아하니까 당연히 이거 좋아하니까 어이구 감사합니다. 가가지고는 한번 그 친구들 사격할 때 50발씩 쏘는데 저도 같이 껴가지고 이제 같이 체험 사격 50발 정도 사격하고요.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맞아요. 보통 거기 뭐 과장이나 계장급들 고참 직원분들이랑 같이 쏘면은 오히려 제가 더 잘 맞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총을 해외에서도 많이 사격을 해봤고 에어건으로도 많이 사격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몸에 배고 하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쏘면은
보통 경찰분들이 쏘면은 싱글 액션으로도 쏘시는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더블 액션으로만 쏘시더라고요. 그러면 더블 액션으로 연사를 하게 되면 핸드건은 좀 이 방아쇠가 무겁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려요. 집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38 스페셜 구경 탄을 쓰는 실총을 이제 완구화시킨 에어건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어건입니다. 그래서 탄피 같은 경우는 5발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쏟아내면은 그냥 스르륵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5발이 이렇게 5발의 탄피가 있고요. 얘는 탄피 앞에다가 삐비탄을 한 발씩 껴줍니다. 한 발씩 껴줘가지고 다시 실린더에다가 재장전을 해주는 거죠. 권총 파지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것도 제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정규 사이즈의 콜트라든지 베레타를 가지고 제가 한번 그 파지법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권총 파지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권총 파지법에 있어서의 정도는 없어요. 자기 손에 맞춰서 항상 가장 안정된 게 엄지와 이 검지 사이에 이 V라인에 권총의 그립을 정확하게 파지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1차적인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감싸주면 되는데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거는 엄지손가락과 가급적 엄지손가락과 이 가운데 중지손가락이 항상 이렇게 같이 좀 맞닿아줘야 된다는 거. 물론 핸드건이 크기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항상 손가락은 가급적 서로 이렇게 맞닿아서 이렇게 안정화를 극대화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권총은 다루실 때 항상 기본적으로 몸가짐은 항상 방아쇠울에서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항상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대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 항상 보여드릴 때나 항상 이거예요. 뭐 이렇게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방아쇠 울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있거나 이거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아쇠 우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권총의 이 M36 같은 경우라면은 가장 기본적인 권총의 파지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방아쇠 우레 이제 손가락이 나가고 발사 준비가 되고 혹은 엄지손가락으로 햄머를 코킹을 하면서 햄머를 코킹할 때는 방아쇠 울에다가 손을 넣지 마세요. 항상 방아쇠 울 밖에다가 놓고 햄머를 코킹한 상태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방아쇠 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제 대기 상태, 겨냥 상태가 되는 거죠. 항상 코킹을 하실 때는 방아쇠 울에서 손을 빼야 된다는 거. 코킹한 상태로 방아쇠 울에다가 손을 넣고 코킹을 하게 되면 오발사고의 위험이 됩니다. 그리고 햄머를 코킹한다는 것 자체는 항상 내가 사격을 해야지라는 대기 상태의 마음가짐을 갖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햄머가 디코킹이 된 상태에서 방아쇠 울에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여차하면은 내가 더블 액션으로 사격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되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 코킹된 상태에서는 항상 방아쇠 울에다가 손을 뺀다는 거, 코킹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36 칩 스페셜을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너무 짧고 작으니까 좀 여러분들 서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차 리볼버의 반대 개념이 자동권총이라기보다는 자동권총과 리볼버는 한마디로 해서 탄을 어떻게 장전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권총도 옛날 같은 경우는 탄창에서 놓고 반자동권총이 이제 자동권총 취급을 받았는데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리볼버의 반대 개념이라고 표현보다는 탄을 삽입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또 보여드릴 좀 작은 권총이면서도 이건 군용으로 채택된 작은 권총을 제가 좀 특이하게 군용 권총이면 항상 정규 사이즈로 커야 되는데 의외로 예상 외로 작은 소형 권총이 군용으로 채택된 권총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 박스는 자주 출연했었죠, 우리. 예, 마카로프입니다. 마카로프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이 마카로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소련을 구한 위대한 병기 중에 하나인 TT-33 토가레프 권총 후속으로
토가레프 권총은 워낙 전쟁 때 많이 만들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권총이지만 안전장치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급하게 만든 권총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50년대 들어와서 소련이 계속해서 이거를 제식화시키기엔 어려움이 있겠죠. 너무 구형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식 권총을 골라서 고른 게 바로 이 마카로프였죠. 근데 재밌는 게, 물론 이 마카로프는 KC 인증받은 정식 통관 제품입니다. 재미난 게 마카로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마카로프 같은 경우는 정규 군용 제식 권총이면서도 동양인 손에 쏙 들어갈 만큼 작아요. 되게 작아요. 아까 M36 리볼버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작습니다. 비교적. 그리고 저는 마카로프를 블랙과 실버가 있는데 직접 보고 제가 실버를 골랐습니다. 왜냐? 요번에 나온 마카로프, WE에서 나온 마카로프인데 WE 마카로프의 실버 때깔이 일반적인 왕부틱한 실버 때깔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 나온, 굉장히 색감이 굉장히 예쁜, 정말 약간 다크 실버라고 해야 될까요? 실총 느낌이 아주 물씬 난. 물론 이거는 에어건입니다. 왕고용 권총이고요. 굉장히 예뻐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운이 좋게도 현재 국내에서는 각인 버전이 들어와 있죠. 각인 버전이 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각인이 없어요. 도색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각인이 없어요. 각인이 없는 걸 운이 좋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무각인이니까 오히려 더 실촌 느낌이 나더라고요. 예쁘고. 무슨 저기 필리핀의 뒷골목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굉장히 때깔이 예뻐요. 마카로프가. 정말 예쁘고 좋죠. 사이즈는 실총을 제가 마카로프를 만져본 기억은 있는데 이게 워낙 오래된 거라 해외에서 만져본 거라 실총이랑 비교했을 때 뭐 정밀하다, 뭐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제가 평가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카로프를 오늘 WE 마카로프를 설명을 드리는데 뭐 실총에서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이 마카로프의 형님이라고 한다면 이 총기 방식 자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운의 권총이라고 할 수 있는 PPK 역사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 현장에 항상 눈에 띄었던 PPK, 월터 PPK, 발터 PPK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이 안에 차용을 시켰어요. 사실상. 그래서 굉장히 모양새라든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핸드건입니다. 중요한 거는 손이 작은 저한테도 쏙 들어간다라는 거. 한 손에 쏙 들어가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안정감 있게. 자, 그렇게 해서 탄창 같은 경우는 탄창 멈치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이 뒤에 이렇게 판스프링이 탄창 멈치가 실총과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딘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대형 권총들은 가끔 탄창 멈치 잘못 눌러서 그냥 탄창이 밑으로 뚝 떨어지는데 이게 오히려 물론 교환할 때는 조금 번거롭긴 해요. 뺄 때는 약간.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판스프링의 이 탄창 멈치를 뒤로 미루면서 누르면서 탄창을 빼면은 탄창이 이렇게 쭉 빠집니다. 탄창은 원래 은장 탄창이 있는데요. 전용 은장 탄창은 원래 구입하신 은장 탄창이 있어요. 근데 요 탄창이 제가 비비립이 좀 파손돼 가지고 일부러 탄창을 블랙 타입을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요 범퍼만 탄창 밑에 범퍼만 바꿔줬어요. 은장으로. 티는 안 나죠. 그러니까 끼면은. 그래서 요 블랙 타입 탄창 끼우고요. 탄은 원래 삐비탄은 6mm 삐비탄이 16발 들어갑니다. 16발 들어가고요. 분해는 제가 사정상 분해를 정확히는 못 보여드리는데 PPK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분해 방식은 방아쇠우를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똑 내려가요. 똑 내려가고요. 많이 뒤지셨어요. 성능은 좋더라고요. 제가 의외로 저는 WE 핸드건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실제 PPK도 이런 식으로
탄창 방아쇠 우리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완전히 뒤로 제끼셔가지고, 이거 해머를 물론 당기셔야겠죠. 죄송합니다. 안전장치가 있어. 안전장치 푸시고 슬라이드를 뒤로 제끼신 다음에 슬라이드 뒷부분을 들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 상태로 총구 앞으로 쫙 슬라이드를 밀어주면은 빠지는 거죠. 실총도 똑같습니다. 에어건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총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 탄창이 블로우백이 끝나면은 탄창 슬라이드 스토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스토퍼가 있어서 다 쏘고 나서 이거를 내리면은 슬라이드가 앞으로 전진하고요. 그리고 안전장치는 디코킹 레버입니다. 더블 액션 되고요. 그래서 디코킹 안전장치를 얘는 내린 상태가 이게 이제 발사 대기 상태고요. 근데 만약에 안전장치를 올린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안전장치를 올리면은 이렇게 디코킹이 됩니다. 간단하죠? 상당히 단순하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권총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탄창을 넣고 굉장히 얘가 실린더 용적량이 작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슬라이드가 작기 때문에 이 블로우백 거리가 짧아요. 그러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발사를 하면은. 그래서 한번 제가 공총을 발사를 해볼게요. 빈 탄창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당기면은 밥조 모드가 되겠죠. 근데 뭐 공총을 쏴야 되니까 저는 공총을 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공총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지금 가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다 못 쏘는데 이런 식으로 블로우백이 굉장히 속된 말로 손맛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풀메탈이기 때문에 손맛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파워라든지 파워는 정규 법에 규정된 파워를 준수를 해요. 안에 보시면은 저야 항상 보여드리지만 안에 보시면은 파워 브레이크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삐비탄은 놓고 쏘진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마카로프 자체는 소련의 제식 권총이긴 하지만 많이 유럽이나 미국에도 많이 팔려요. 많이 팔려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지만 신뢰할 수 있는 호신용 핸드건 중에 하나로도 PPK라든지 글록 26이라든지 정규 메이커의 제품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룹니다. 뭐냐? 싼 가격으로. 가격 대비 성능은 굉장히 뛰어난 권총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또 군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지금 이거 에어건도 굉장히 단순하면서 튼튼하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때깔도 정말 예쁘고요. 그래서 요즘 나온 핸드건 중에 굉장히 수작이 아닌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핸드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런 은장이 굉장히 예뻐요. 블랙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블랙 같은 경우도 헤어라인이 싹 살아있어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블랙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은장에 각인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놈을 그냥 뺏어서 갖고 왔어요. 각인이 없는 게 저한테는 더 예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래서 무각인 제품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신다면 시중에 건샵에 많이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풀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 제품을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그래서 은장 모델이 이런저런 것들 해가지고 저희 전용 소음기 달린 은장 모델이 30만 원인가 그렇게 팔리고 있고요. 블랙 모델은 28만 원인가 정도에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는 상당히 제가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호신용 권총으로도 손색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최근에 킹스맨인가요? 아까 어느 분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킹스맨도 마크로프 쓴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직 영화를 못 봐가지고 그리고 또 킹스맨 때문에 또 덕분에 유명세를 더 치르는 핸드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더블 액션으로도 이 상태로 더블 액션으로도 작동이
예, 이건 제가 놓고 쏘니까요. 실총 같은 경우는 얘가 6발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마카로프, 9mm 마카로프탄 6발이었나? 그거는 제가 잠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9mm 마카로프탄을 쓰는데, 음, (9mm) 마카로프탄을 쓰는 마카로프 권총 같은 경우는 장탄수가 이거는 장탄수가 8발 들어갔군요. 8발 들어가네요. 꽤 많이 들어가네요. 9mm. 아까 탄창이 좀 두툼하게 생긴 게. 그래서 그 이게 실질적으로 TT-33의 제식 권총인 TT-33을 몰아내고 그 얘가 제2의 제식 권총으로 사용되다가 이게 아마 1905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 51년, 52년도에 이제 이게 제식으로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50년 넘게 제식권총 자리를 이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2000년대 초반에 그 MP43, MP43, MP43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차기의 제식권총이. 근데 이제 뭐 그걸 한꺼번에 소련이 지금 뭐 러시아가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바꾸니까 아직까지도 상당수는 마카로프 쓰고 있어요. MP43으로 점점 MP43이 MP443이죠. MP443이라는 핸드건으로 점차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그 동구권이라든지 러시아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에도 상당량 수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인기를 얻고 있는 권총 중에 소형 권총. 그러니까 군용 권총인데 이렇게 소형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실제 정규 권총인데 군용 권총인데 되게 작은 편이죠. 콜트 459경이나 베레타라든지 기타 여러 영국의 브로닝 하이파워라든지 여러 나라 해외에 뭐 저 우리나라의 KP52보다도 작지 않습니까? DP51인가요? 우리나라 K5 권총보다도 훨씬 작죠. 상당히 매력적인 권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카로프 같은 경우도 제대로 정말 오랜만에 정말 제대로 된 에어건이 나왔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대신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여러분들은 이 에어건을 즐기시는 데는 칼라파트와 파워 브레이크를 항상 준수해서 사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위법된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뜩이나 저희 그 에어건 매니아들이 설 자리가 점점 적어지는데 그래도 법이 규정한 규정은 철저히 지켜줘야 지킬 건 지켜줘야 그만큼 또 우리의 권리라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에어건 쓰실 때 에어건 사용하실 때는 칼라파트와 파워 브레이크를 항상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뭐 여러 가지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아까 넘어간 것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왕좌왕하면서 오늘도 아까 제가 질문 놓친 게 있었는데 예,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형 권총 중에 가장 인기 있던 소형 권총 중에 여러분들이 비교적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에어소프트건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스미스 에슨 M36 칩 스페셜 같은 경우도 호신용으로 민간 사회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마카로프 같은 경우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뭐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죠? 굉장히 작아요. 제가 손이 크지 않은데 딱 들어가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작은 총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물론 가장 좋아하는 건 저는 콜트 450이지만 굉장히 예쁘죠. 아까 어느 분이 카트리지를 물어보셨는데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카트리지 사용 또 위법성에 대한 거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총 어떤 그 실총에 대한 어떤 그 개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카트리지도 이제 카트리지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BB탄을 발사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에어건 자체를 실총으로 개조한다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신 나간 짓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만약에 억지로라도 어떻게 실탄을 발사하도록 개조를 한다면은 그거는 쏘는 사람이 목숨 걸고 쏴야 될 정도로 쏘는 사람이 더 위험할 정도로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사법기관에서는 굉장히 그런 눈으로 좀 많이 잘못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거는 넌센스라는 것도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특히나 그 여러분들 그 다나카 제가 이제 오늘 카트리지 리볼버 소개시켜 드리면서 다나카에서 여러 카트리지 리볼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나카에서도 어떻게 돼 있느냐. 다나카 같은 경우는 카트리지를 의외로 다나카도 카트리지를 선호하는 에어건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샷건 중에 M870 샷건 중에 그리고 1897 그 트렌치 샷건 이런 것들 샷건 셀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 셀에 탄피 카트리지에 그 일반 우리 에어건용 가스를 직접 충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탄피에다 비비탄을 넣고 그리고 나서 샷건에다가 집어넣고 실총처럼 찰칵 해가지고는 5발 6발 집어넣고 찰칵 펌프 액션 해가지고 쏘는 거죠. 어차피 펌프 액션이니까 뭐 반동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쏘는 리얼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리얼한 그 샷건 셀을 쓰는 M870이나 트렌치건이 다나카에서 판매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외 리볼버로는 유일하게 다나카에서 나왔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페가서스가 아니라 카시오페아 방식으로 스미스 웨슨 M500이라는 다나카 리볼버가 있습니다. 원래 M500은 스미스 웨슨 M500은 다나카에서 그 페가서스 방식으로 이런 카트리지가 아니라 탄창에 이렇게 실린더에 가스탱크가 들어가 있는 페가서스 방식으로 M500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구해가지고 쏴보고 했는데 실린더 용량이 워낙 크니까 굉장히 파워도 나쁘지 않고 좋았습니다. 사정거리도 좋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다나카가 욕심을 내가지고 카시오페아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는 똑같이 탄피를 쓰게끔 만들었어요. M500 탄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탄피에다가 에어건 가스를 직접 충전해서 PB탄 넣고 쏘는 거죠. 굉장히 리얼 타입으로 만든 거죠. 근데 실제로 가스 효율은 굉장히 떨어져요. 이 마루신 M36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뭐 파워 브레이크 달려 있지만 안 달아도 될 정도로 파워가 약해요. 그래서 타나카에서도 그 M500 카트리지용 그 카시오페아 방식의 카트리지 M500을 출시를 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악용될 수가 있다. 실총으로 개조할 가능성이 있다. 방식이 똑같다.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는 전량 다 이렇게 국내에 극히 일부 들어왔다가 전량 다 일본으로 백한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마루신 스미스 웨슨 마루신 M36 리볼버 5연발 호신용 리볼버입니다. 호신용이거나 경찰들이 비번일 때 사복 경찰들이 안에 이렇게 그 장전하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 부분도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지금 이 마루신 같은 경우도 카트리지 방식인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다 총포협회에서 안전검사 받고 다 들여온 거거든요. KC 인증까지 다 받아서 단지 얘는 카트리지에 직접 충전을 하는 게 아니고 가스 충전은 이 총 손잡이에 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트리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카트리지 내에 가스 충전하는 거는 일본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요. 제가 이제 첫 방송, 테스트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는 왜냐면은 이 에어소프트건 자체에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사히 파이어암스라는 이제 대형 기관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마이너 아이템을 만들던 굉장히 오래된 메이커가 있었습니다. 아사히 파이어암스라는 아사히 파이어암스에서 뭘 출시를 90년대 초반에 뭘 출시를 했냐면은 M40 그 스나이퍼 라이플을 M40 스나이퍼 라이플을 그 M700이었나? 뭐 어차피 뭐 동일한 제품이니까 M700이었나요? 출시명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M700 라이플을 출시를 하면서 7.62mm 탄 카트리지를 써요. 근데 그 카트리지가 삐비탄 넣고 그 카트리지에 그 전용 그 에어 충전기로 전용 에어 충전기로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라이플에다가 집어넣고 찰칵 해가지고 빵 쏘는데 이 압축 공기가 거의 공기총 수준으로 넣어줘도 카트리지가 견디고 그리고 그 카트리지를 때려주는 공이나 놀이새나 시어나 이런 게 다 풀메탈, 그러니까 다 스틸로 돼 있고 개머리판도 다 이게 나무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총열도 다 쇠로 돼 있고 인너 바렐은 뭐 알루미늄이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일본 내에서 이게 출시를 해서 일부 팔리다가 이게 일본 내에서 이게 너무한 거라. 왜냐면은 원래 이거 압축 공기 약간만 기압을 높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즐기는 정도의 1줄에서 뭐 한 2줄 사이에 파워가 나오게끔 일본 내에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건데 이게 간단하게 그냥 더 고압을 더 집어넣어도 견디니까 공기총 수준이 돼버린 거죠. 등록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전량 다 일본에서도 그래서 전량 회수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아사히 파이엄스에서 다 회수를 해가지고 최대한 회수를 해가지고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일부가 그때 그 일부가 한국으로도 건너와요. 일부가 그 아사히 파이어암스 그 M700 한국으로 건너와서 일부 매니아들 극소수의 매니아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두세 자루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한국에도 넘어오고 또 일본에서도 이게 전량 회수는 못 되니까 아주 극소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아름 일본 내에서도 희귀품이 돼가지고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뭐 중고로 팔거나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한 뭐 제품이 된 거죠. 그리고 또 96대란 때 또 뭐 좀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96대란 때도 얘가 아마 검찰에 압수가 돼가지고는 이렇게 폐기 처분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재생산을 제가 봤을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중국에서는 뭐 레어암스인가요? 뭐 저기 탄피 카트리지가 지 혼자 저기 세미오토로 그냥 쏘는 탄피가 배출되는 한 차원 더 뛰어난 방식의 이미 라이플들이 나왔는데 SR-25라든지 바렛이라든지 얘네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걸 안 써도 다나카에서 대신 그거는 나왔어요 다시. 그래서 다나카가 그 뭐 아시다시피 M700인데 카트리지식 M700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나카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카트리지에 삐비탄을 끼우고 다나카 가스 탱크는 또 총 본체에 돼 있고 그래가지고 리얼하게 척척해가지고 카트리지 장전해가지고 빵 쏘고 볼트 액션으로 하면 탄피 나가 배출되고 다시 재장전하고 탄피에 삐비탄 넣고 삐비탄이 법적으로 금지 그거는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토이스타에서 들어온 거는 이제 에어코킹 아니었나요? 에어코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카트리지 에어건에 대해서는 이 에어건 매니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어떤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리얼한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또 상당수가 컬렉터도 계시겠지만 그 중국이 비비탄 금지국이라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대만, 홍콩에서는 당연히 금지는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부가 뭐 저희
데드카피한 업체가 굉장히 크게 제재를 당했다라는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좀 정확히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순간적으로 중국의 비비탄 금지국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게 대부분 다 중국에서 이게 생산된 건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시중에서 카트리지 방식의 에어건은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마루신에서 나온 듀얼 맥시 제품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루신의 이 리벌버 엑스 카트리지 시리즈죠. 엑스 카트리지 리벌버도 있고요. 또 카트리지를 쓰는 옛날 얘기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카트리지는 옛날에도 많이 나왔어요. 뭐 아시다시피 심지어 아카데미에서 에어건 저기 크라운 상사 크라운 크라운 옛날 일본 메이커인 크라운에서 만든 그 에어건에 플라스틱 탄피에 삐비탄을 끼우고 쏘는 에어건이 있었어요. ABS로 만든. 그걸 아카데미가 이제 44 매그넘 해가지고는 그걸 카피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산해서 팔았던 거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또 마루신에서도 또 똑같은 방식의 카트리지 방식도 나왔고요. 듀얼 맥시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루신에서 이미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카트리지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전에 첫 방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루이에서도 카트리지가 있었어요. 마루이에서도 카트리지 방식의 에어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텐데 대신에 마루이는 카트리지 방식의 카트리지에 삐비탄을 넣는 게 아니라 카트리지는 이제 MPL이라든지 뭐 이런 월터 MPL 뭐 이런 기관 단총이 있었는데 탄창 앞줄에는 카트리지가 15발, 20발이 들어가고 탄창 뒷부분에는 또 우리 애들 장난감 총처럼 이렇게 길쭉한 탄창이 또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삐비탄을 넣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탄창 집어넣고 총 내부에 가스통을 조그만 요만한 가스통 미니 가스통을 집어넣고 빵 빠방 쏘면은 탄피가 블로백 되면서 간이 블로백이죠. 블로백 되면서 탄피는 튀면서 삐비탄은 나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왕구죠. 그런 마루이 제품이 있었습니다. 예, 한국에도 들어왔고요. 일부 80년대 후반에 들어왔고 그거는 구경하신 분들은 정말 연세가 이제 연세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죠. 근데 컬렉터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왕구 수준이었어요. 어떤 질감이라든지 퀄러티는 사실상 왕구 수준이었어요. 마루이가 그때는 마루이가 파마스 만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왕구 틱했어요. 물론 에어코킹 총들이라든지 이런 거, 뭐, 아니면은 슬라이드가 고정된 총들, 이런 것들 많이 팔긴 했지만, 마루이의 최대 전기는 역시 이제 전동건 개발해서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에어건 시장이라든 에어건 사정은 제가 뭐, 금방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알아보고 다음번 방송 때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트리지 방식이 또 이제 여러분들 또 구하기 쉬운 게 탑사에서 나온 전동건인데 카트리지 방식의 재미난 앰프도 있었고요. 그거는 뭐 저는 근데 전동건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게임 때문에 전동건을 뭐 30년 이상 썼겠지만 엘파로 시절부터 저는 전동건 썼지만 가스 블로우백 라이플이 나오면서부터 전동건은 한 번도 안 사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최종적으로 샀던 게 클래식 아미에서 나왔던 SA58이었나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건 순수하게 게임용으로만 샀던 걸로 기억하고요. 한 6, 7년 전에. 그리고 전동건 뭐 K 스콜피온을 언급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메이커 중에 하나였어요. 전동건인데 반동을 그렇게 허덜덜하게 낼 수 있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유튜브 영상만 좀 일부 보고 해서 아직 어떻게 진행이 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K 스콜피온이 목표로 한 어떤 개발 목표로 한 스펙대로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하나의 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재능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좀 사장되지 말고 좀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어떤 이런 저변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 계기가 되면 좋은데 이것도 일부의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좀 아쉬움들이 많죠. 왜냐면은 제가 92년도, 3년도에 저랑 같이 게임 뛰던 친구 중에 손재주 있던 친구는 그때 당시 전동거는 엘파로랑 마루이 파마스밖에 없던 시절에 그 친구가 엘파로 유닛이랑 이런 거, 엘파로 피스톤이랑 이 저 기어박스 개조하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그때 에어코킹으로 나왔던 MP5 에어코킹 그 바디에다가 전동 유닛을 이식해가지고 만든 친구가 있어요. 손재주가 좋은. 그런 친구들 정말 손재주 좋은 친구들 한국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좀 기술력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마루이라든지 하다못해 VFC나 이런 이노카츠 이런 메이커 상회하는 메이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대표적인 메이커가 있어요. 트리거 해피라든지 아니면은 저 캘리버 이런 메이커들이 있는데 국내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확 이렇게 좀 발전할 계기가 없어요. 다 그냥 전량을 거의 99%를 해외 수출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라. 물론 이제 트리거 해피는 100%다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퀄리티로 캘리버 일부 제품들이랑 오히려 해외에 더 많이 알려진 이런 아이러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트리거 해피에서 나오는 컨버전 키트들 뭐 생산 제품들 보면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하는데 야 이런 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메이커에서 만든 건데 참 안타깝다. 우리한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더 많이 생산돼 가지고 단가도 낮아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즐기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선 트리거 피 컨버전 키트들 굉장히 그 으뜸으로 치는 메이커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동산 모형이나 토이스타나 이런 거는 국내에서 살아남으려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 법규에 맞춰서 만들면서 결국은 눈높이를 낮춰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버리니까 이게 뭐 솔직히 뭐 우리 저 미성년자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 완구화된 제품을 누가 이거를 찾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찾는 분들은 계신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게 많이 나온다는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에어쿠킹건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많죠. 좀 리얼하게 만들면 좋은데 뭐 아무튼 그 많은 국내 메이커 브랜드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숨을 죽여가면서 많이 제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저도 참 감사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제품들 보시면은 좀 뭐 쓰실 수 있는 것들은 좀 애용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가급적이면 좀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국산품 좀 애용 좀 많이 해주시고요. 다행히 또 옵션 제품들은 또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여러 손재주 뛰어난 친구들이 옵션 제품들, GBB용 옵션 제품, 전동건용 옵션 제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뛰어난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우리 건샵에서도 그런 제품들 좀 우선적으로 많이 들여와서 이렇게 좀 국내 내수 시장에서 좀 일어서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말씀되지 않겠습니까? GHAKM은 제가 그냥 쏴보지 않고 눈으로만 봐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솔직히 때깔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제 수준에서는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쏴보지 못 해봐가지고요. 굉장히 예뻐 보인다라는 거. 근데 그 AK도 좀 제대로 된 AK 하나 저도 구해보고는 싶은데 조금 만약에 AK를 구한다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떤 걸로 고민해야 될지. 그, 그리고 계속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쪽지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 GBB 게임을 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GBB 게임 많이 뛰시는 분들 많이 뛰세요. 뭐, 여러 종류의 팀이 있어요. 전동건과 혼용해서 뛰는 팀도 계시고, 꿋꿋하게 그냥
자기는 GBBR로 전동건에 이렇게 대항해서 한 게임 뛰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GBB 전문 가스 블로우백 라이플만 쓰시는 전문적인 팀도 일부 좀 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한번 잘 알아보시면은 GBB 팀, 만약에 정 필요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팀에 대한 어떤 GBB 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GBBR 너무 비싸지 않나요? GBBR이 여러분들 방법은 간단합니다. GBBR을 많이 사주시면 점점 싸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 경제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전동건이 GBBR보다 대체적으로 쌀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많이 팔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죠? 근데 GBBR 같은 경우도 매니아층이 많아지고 다양한 욕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요구를 많이 하게 되면 많은 회사들이 GBBR 개발에 많이 신경 쓰고 좀 더 많은 대량 생산으로 인한 가격 단가 하락,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유통 구조에 의해서 가격이 좀 더 합리성을 띠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느 분이 개인적으로 M4 자기가 직접 생방송으로 못 봤는데 M4 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예, 그렇죠. 가스를 많이 쓰니까. 그거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건 유지비 생각한다면 솔직히 우리 차도 못 타고 가스 라이플도 못 쓰죠. 가스 핸드건도 못 쓰고. 그래서 M4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시험 발사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3분 정도가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너스로 막판에 방송 끝나기 전에 M4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배경 무너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아, 이게 M4가 지금 박스에 들어있어가지고 새 박스라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M4를 여러분들 KSC M4고요. KSC M4고 M4를 보시면은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구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스에 구성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세요? 파티션 안 넘어가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구나. 아픈 입장입니다. 조금 뒤로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M4를 한번 빼볼까요? 탄창에 가스가 없을 거예요. 그때 툭 하고 꺼지고 나서 제가 가스를 안 넣었는데, 가스를 제가 좀 충전을 하겠습니다. 가스는 많이 안 넣을게요. 그냥 시험 발사만 할 정도로. 그리고 M4 같은 경우는 여러분, M4 같은 경우는 여러분, 파워 브레이크 돼 있고, 항상 칼라 파트 항상 해주시고요. 탄창은 끼우면은 항상 빈 탄창인데, 탄창을 끼울 때는 여러분들 항상 장전 손잡이를 뒤로 해서 볼트를 고정을 시켜주세요.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탄창을 껴주세요. 고정을 안 하고 그냥 껴주는 경우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러다 가끔 이렇게 비비립이 파손되거나 삐삐탄 많이 있을 때 비비립 파손돼가지고 삐삐탄이 안에서 그냥 쫙 뿜어져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실총도 사실 실총도 이렇게 볼트를 뒤로 후퇴 고정한 상태에서 실탄창을 장전을 하지 않습니까? 삽입을 하지 않습니까? 에어건도 항상 그런 버릇을 항상 갖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볼트를 앞으로 전진시키겠습니다. 볼트 캐치를 눌러서 소리 들리셨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리가 좋아요. 그리고 스탠다드 앰프입니다. 뭐 RIS라든지 뭐 레일 없고요. 딱 노멀한 앰프입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선호를 하는 제품이거든요. 물론 저도 좀 다양한 스톡이라든지 저기를 달면 좋긴 한데, 저는 뭐 짧은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CQBR 타입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트를 보여드리면서 발사하는 게 좋겠죠? 자, 볼트 캐치는 제가 잡고 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십니까? 이번에는 조종간 자동으로 했고요. 한번 보시죠. 타창이 좀 차가워졌네요. 예, 좀 너무 요란하다고 그 가족분들이 조금 컴플레인을 걸어서 이제 시험 발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스탠다드 제품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취향대로 그립이라든지 스톡이라든지 프론트 스톡 이런 데를 좀 다 바꿔서 옵션 제품으로 바꾸실 수 있고 뭐 맥풀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맥풀로 바꿔주셔도 좋고요. 예? 아, 얼굴이 잘릴 수밖에 없죠. 아, 집 애기 엄마가 와가지고 뭔 소리냐고 깜짝 놀라서 지금 잠깐 들었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콜렉터 분들과 게이머 분들로 나누는데 드물게 둘 다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 KSC 제품인 것 같아요. 작동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KSC 제품이 가장 뛰어난 작동성을 보여준다고 저는 장담을 할 수 있거든요. KSCM4를 보여드렸고요. 제가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샵을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요. 캠코더를 가지고. 그래서 건샵에서 녹화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샵에서 다양한 제품들도 좀 보여드리고, 뭐 비교, 뭐 예를 들어 바이퍼 앰프랑 이노카츠 앰프 두 자루 꺼내가지고 비교도 해봐드리고, 또 뭐 M14 EBR도 좀 보여드리고, MP7, 뭐 VZ61 이런 것들 좀 찍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영상 편집 실력이 거의 없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인데 그 에어소프트건 관련돼서 종사하는 분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순수한 매니아입니다. 뭐 이런 그냥 직장 생활하는 평범한 그 40대 중반의 가장이고요. 지금 촬영도 지금 집에서 하는 거고요. 뒤에 이 돗자리 세워놓고 대나무 돗자리 세워놓고 이렇게 촬영도 하는 거고요. 관대한 건샵이죠. 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건샵에서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찬조를 해주셔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 크리스 벡터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죠.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은 사장님도 모시고 한번 같이 더블 앵커 방송할 수도 있고요. 유명 건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취미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 건샵 자체는 꽤 오래된 건샵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건물이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군데 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 그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요. 경기도권에서 살고 있어서 멀리 있는 건샵은 못 가겠죠,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건샵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뭐 그거는 뭐 비밀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뭐 제가 녹화 방송하면서 제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혹시 시간 되시는 분 계시면은 오후에 뭐 같이 가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몇 시나 됐습니까?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겠어요. 시작한 지 저도 정신이 없어요. 막 지금 시작한 지 지금 한 1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20분이 걸렸네요. 어떻게 시간이 갔죠?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막 혼자 주저리 수다만 떤 것 같아가지고 막 정신이 없네요.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총 몇 자루 이렇게 갖고 와서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그 오늘 뭐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뭐 혼자 수다 떨고 뭐 이래저래 막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이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또 괜히 이게 쓸모없이 뺏은 거 아닌가. 그런데 아무튼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게시판에도 올려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이 방송이 어느 정도
명맥이 유지되려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호응을 나타내 주십시오. 뭐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커뮤니티에 이런 좀 정신없이 40대 아저씨가 수다 떠는 방송이 있다더라. 여기 한번 가서 봐라. 좀 소개 좀 시켜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정규 방송을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월수금 10시에 저녁 10시에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생방송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 코너에서 아프리카 TV 다시 보기 코너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시 보기 코너는 일주일밖에 서비스가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 제가 또 초롱방송국에 유튜브 링크를 해놨으니까 유튜브에 제 지난 방송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많이 좀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호응을 좀 많이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샵에도 이거 봐라 몇 명이 본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여기 좀 협조 좀 많이 해달라 요청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고 많이 호응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또 까먹었다. 저거를 못했네. 돌발 퀴즈를 했어야 되는데, 돌발 퀴즈는 제가 월요일부터 해서 돌발 퀴즈 좀 맞추시는 분들, 돌발 퀴즈를 한 대여섯 개 마련해가지고, 많이 맞추신 분 중 한 분을 제가, 제일 많이 맞추신 분 한 분을 제가 그날 삐비탄을 한 봉지 보내드린다든지, 가스를 한 통 쭉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야 제가 술 마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아끼면 되니까요. 그런 건 돌발 퀴즈 이벤트도 월요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호응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또 요청하실 만한 것들 있으면은 초롱방송국 컨텐츠 제안 코너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좀 이런 거 다뤄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장비 추천 게시판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계속 별풍선 너무 많이 쏘지 마세요. 부담되시니까. 이거는 조금씩만 쏴주세요. 그리고 추천 장비 코너가 있어요. 제 방송국 게시판에. 그래서 거기에 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참여형이니까 여러분들, 이 장비 괜찮더라. 간단하게 사진이랑 같이 장비들 소개시켜 주시면서 어디서 사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별풍선 보면은 제가 마음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게시판에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총계리라든지 SLR 클럽이라든지 알럽건이라든지 네이버 여러 카페들에서도 제 방송 좀 많이 소개 좀 시켜주시고요. 많이 호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또 정신없이 떠들 수 있는 재미난 또 수다 떠는 방송이 되면 좋겠고요.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저도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 부정확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이거는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정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두 번째 방송, 세 번째 방송 때는 해외 직구매라든지 안전검사 문제 이런 것들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무거운 주제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야 다 안전하게 칼라파트 달고 다 모든 장비는 다 저는 파워브레이크 철저히 저는 집에서 1년에 삐비탄 100발도 안 써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무거운 주제도 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접근해서 여러분들 의견도 수용하고 해서 또 말씀 나누는 걸로 여러 가지 협회 문제라든지 현재 어떤 에어건의 유통 문제, 유통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에어건 수입하는 데 있어서의 통관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또 얘기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고요. 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의견을 모아보면은 뭔가 긍정적인 하나의 방향 제시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방송을 여러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송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제안이 제시된다면은 그것도 이 방송의 존재 가치로도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의견들 제시해 주시고요. 저 혼자 떠드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 열심히 손가락으로도 좀 같이 떠들어 주시면 저도 힘이 나니까요. 어수선합니다. 제가 지금 몸짓도
전문 방송인이 아니라 계속 몸지기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런 것들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지난번 방송보다는? 오늘 그래도 그, 나름 마이크를 좀 이렇게 하나 구해가지고, 마이크를 좀 구해가지고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생한 사운드를 드리려고 좀 세팅을 했으니까요.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SF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누가 봐도 저거는 총이 아니네, 실총이 아니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예, 저도 누구보다도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국내에서의 어떤 에어소프트건의 어떤 발전의 초석이 된다면 저야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죠. 모양도 중요해요. 모양도 좀 틀려야 되고요. 그 헬로우키티 스티커 도배는 너무 속보이는 행동인 것 같고, 뭐, 근데 또 외국에는 그런 거 있죠. 뭐, 그렇죠. 실총으로 헬로키티로 도색을 한 거죠. 스티커도 하지만 아예 피막을 단단하게 도색 코팅을 한 것, 뭐 아니면 루이비통 저기 무늬를 쫙 해서 만든 총들도 있고 그런 것들, 뭐 핑크로 이렇게 꽃단장 시킨 라이플도 있었고 또 어떤 건 또 일본 애니메이션 여자 캐릭터 도배를 하는 라이플도 있었고요. 해외에도 우리 같은 생각을 한 여러 가지 재미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바이벌 게임 자체는 우리가 안전하게 뛰려면은 일단은 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노멀 파워로의 어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의견들 좀 많이 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입법, 즉 저기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입법기관에 있는 의원님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방법 같이 머리 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같이 강구하고 머리 맞대고 이렇게 좀 얘기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몇 시인가요? 벌써 방송한 지가 1시간 26분이 지났는데 정신없이 떠들다 보니까 또 이렇게 1시간 30분이 됐네요. 여러분들 불타는 금요일에 또 이렇게 칙칙한 방에 혹은 핸드폰 이렇게 눈여겨서 핸드폰으로 방송 보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정규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면은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혹시 뭐 녹화 방송이 갑작스럽게 게릴라성 녹화 방송이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까 가끔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저희 초롱 방송. 그리고 다른 분들께 좀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게시판에 후기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는 바라는 건 딱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머릿속에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들께. 김영사님 오면 좋죠. 저 형사분들이랑 친해요. 형사분들보다는 저는 저기 검사분들이랑 더 많이 친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에 저는 초롱이 아빠였고요. 우리 초롱이는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고양이에요. 저희 집 고양이인데 10살 된 할머니 고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막내 초롱이 이름을 따서 방송국 이름을 지었고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 이제 방송 오늘 4회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건샵 취재 혹시 같이 동행하실 분 계시면은 서울로 갈 거니까요. 저한테 쪽지나 이메일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시면은 같이 조인해서 한 두세 분 정도까지는 제가 차로 모시고 같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뭐 캠코더만 가져가는 거니까 삼각대라. 혹시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쪽지나 메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게시판에 후기 올리는지 제가 꼭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부탁드리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날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국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